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관련 제정법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현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370개입니다. 이 중 설립 운영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는 학교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유일합니다.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서 방송대는 학생 수가 10만 명에 달하지만 전임 교원은 150명에 불과합니다. 방송대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과 부속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대 특수성을 반영한 부속 시설과 하부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출석 수업 등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방송대가 다른 원격대학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중 하나는 바로 출석 수업입니다. 방통대 설치령은 2001년에 전부 개정된 이후로 20년 동안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만 있었고요. 사이버대학과는 그 특성이 크게 다르고 대통령령도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등교육법상의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분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원격대학이나 원격 수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급증하고 있고 또 원격대학과 일반대학의 원격 수업을 활성화하고 질제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들은 상당히 좀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방통대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이 있는데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디지털 미디어 센터라든가 이 부분들이 특히 코로나 시대 그리고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에 어떻게든 명시를 좀 해주고 그걸 통해서 향후에 대통령령에서나 또 교육부가 그 관련된 정부 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 방송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원격 수업의 방식으로 행하는 국립의 원격대학입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형태의 대학인데요. 고등교육법이나 이 국립대학회계법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여러 진술인들이 말씀을 했지만 방송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대학이 있고 이제 자체 TV 방송국과 원격 강의 제작을 담당하는 디지털 미디어 센터, 그다음에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프라임 칼리지와 같은 이런 조직이 있는데 기존의 법률로는 이런 것을 규율하는데 이제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 법률안 대안은 이런 점을 반영해서 대안의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 평생, 원격 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미래의 역량을 함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방송통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 이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학습장에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학습 컨설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중등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학 교육도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학습하는 그 훈련을 쌓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교재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대학의 이 교재가 좀 더 쉽게 만들어지면 방송통신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좋은 교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 법안에는 이제 현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향후에는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쪽에 규정들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통신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을 잘 들었고요. 모두 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시고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이제 강조점들이 조금씩 좀 달라 보이세요.
제가 순서대로 질문을 좀 할 테니까요. 저 질문 짧게 할 테니까 순서대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난 진수님께서는요, 좀 대학원 설치와 관련해서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일반 대학원 설치를 시기상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부는 지난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방송대와 사이버대의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 설치를 확대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대법의 일반 대학원 설치나 운영 기준을 넣는 것, 이게 어떨지에 대해서 이문희 진수님께서 좀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수업이 시행되면서 이제 이런 흐름에서 방송대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임재홍 진수님께서는 자료 29쪽에 보니까 그 일반 대학 중국 유학생하고 일반 대학 한국인 재학생들한테 컨텐츠를 개방했다 이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교육과 대학의 공적 가치를 좀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면 좋겠고요. 황원규 진수님께서는 실험 실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2조의 대학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국가 지원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좀 그 강화하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함에 좀 참고할 만한 법령, 다른 법령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차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등남.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이제 첫 번째는 그동안도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방통대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역시 학사 과정의 수업을 어떻게 하면 더 내실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원 가운데서는 특수대학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원들의 수업 부담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연구 부담까지도 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먼저 특수대학원 먼저 도입을 하고 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연구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방송대학법에 일반 대학원 설치 규정을 넣는 것이 어떤지 질문하셨는데요. 관련돼서 방송대 안에서도 방송대의 일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을 처음에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원격 대학원은 특수 대학원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지금 현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추진과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에 방송대 법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지영입니다.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그 3월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이제 팬데믹 현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외국의 그 유학생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들에서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특히 이제 입국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이제 그 방송대학에 말 그대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교육부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그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의 경우에도 어떤 때문에 이제 이 강의 제작상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개방해 달라라는 이런 그 요청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최소 경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방송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다만 이제 평가는 이제 해당 대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 방송대 그 강의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평가가 이제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방송통신대학에 이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험 실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통신대학이 그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학의 실험 실습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면 기존 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이 협력해서 더 좋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서울대학교 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29조 30조에 보면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출연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예 이제 의무 규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희 의원님. 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한국 방송대법이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인데 이것을 새로이 이제 별도의 법률을 제정을 해서 말하자면 상향시켜서 재정법을 통해서 법률로 이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 그 법안 소위에서 심의할 때도 느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그 그러니까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돼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명확하게 와닿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들으면 좀 더 그것이 확실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뭐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하신 뭐 의견들을 보면은 뭐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책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한 용어죠. 그러면 기존의 대통령령의 하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인지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대의 특성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특성에 만약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률로 만들겠다는데 제가 그 심의할 때 느꼈었던 것은 그나마 이제 대학원을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상당히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또 이제 그 아까 진술인 가운데 이문희 연구원께서 진술하시는 내용 중에서 뭐 출석 수업 등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석 수업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980년대 중엽에 이미 그 방송대에서 수년간 출석 수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때는 이미 80년대 중엽에 출석 수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석 수업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출석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연구원입니다. 이번 그 법률 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수업 등의 조항이면서 거기에 출석 수업 등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칙이나 뭐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출석 수업에 관한 출석 수업을 포함한 수업의 조항을 법률에 넣음으로써 방송대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방송대에서는 연간 6,000건의 출석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석 수업에 대한 명확한 법정 규정이 없다 보니까 1,500건 정도만을 전임 교원이 하고 나머지 4,500건은 시간 강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출석 수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출석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원, 교직, 교사 여건 등을 갖추는 어떤 기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업 조항을 법률에 넣음으로써 방송대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게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바뀌면
출석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교원 규정과 함께 더불어서요. 방송대 교육 여건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기재가 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네네. 말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방송대가 그냥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고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원격 수업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임의에서 또 다른 비전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좀 전에 우리 임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담아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제가 알기에는 그 고등교육 기관이 370개 학교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뭐 법적 근거가 지금 없는 학교가 바로 방송대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수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송대 여러 학사 운영 이런 이런 운영들과 학사 운영 포함해서 뭐 원격 수업 실시 이런 기존의 법령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방송대가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등교육 발전을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 방송대의 이 법령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임재용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방송대가 이 법적 근거를 만들면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는 게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31페이지에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격 수업에 대한 이런 노하우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일반 대학과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송대의 가장 큰 상황이라면 이런 성인교육, 평생교육, 계속 교육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원 부분의 취약성,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털 미디어 센터 등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율을 하는 그런 법률에 이제 좀 근거 조항이 있으면 적어도 방송대의 어떤 사회적 주의, 그 다음에 정책,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이제 될 것이고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방송대는 적어도 이 교육 혁신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 평생교육 수요라는 것이 종래의 어떤 인문 사회 계열에서 이제는 자연과학이나 이 공학에까지 사실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신수요의 이제 이 국민의 어떤 교육 욕구를 충족을 이제 시켜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DMC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이 공부하고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이제 이 평생 교육 지혜, 이 욕구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 이제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권역별로 이 일반 대학들과 이 컨텐츠 제작 이런 시설이나 노하우를 마찬가지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면은 대학이 이 인적 물적 시설을 다른 대학과 공유하는 그런 경험, 이것이 이제 어떤 면은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공공성을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방송대법 제정을 통해서 이 방송대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동시에 다른 대학과의 공유를 통해서 원격 대학 선도 대학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또 일개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관계자 오셨나요? 예. 그 예. 지금 우리 이제 콘텐츠를 중국과 공유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그 원격 수업의 선도 대학으로서의 방송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방송대의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부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9월 달에 그 평생교육 훈련 혁신 방안이라는 걸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평생교육을 위해서 이제 원격 대학, 그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방송통신대를 포함해서 원격 대학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규제 완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기 임재용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송대의 미래 발전 모델에서 뭐 참고할 만한 그런 어떤 세계적인 모델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방송대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세계적으로 참고할 만한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영국의 그 OU 오픈 유니버시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원격이면서 이제 평생 학습의 이제 이 기본적인 모델로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이 수준 높은 그런 교육 여건을 그 확보해서 국민들한테 이 교육의 그 기회를 이렇게 보장해 주고 있는 그런 그 모범적인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미국 그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장소나 이제 시간의 구애 없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수업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이 교육이 이제 종래에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간 장소상의 그런 구애를 그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과감히 극복을 하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떤 다음에 쌍방향 온라인 수업 그다음에 이제 그 토론 또는 그 분과 토론 같은 것 이런 기법들을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 충분한 그런 그 지식 서비스 전달과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 토론까지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그 방송대가 고등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또 그동안 그 방송대에 기대를 걸었던 그런 많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발전 그 비전과 계획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아까 우리 서동영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또 다른 국립대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는 모두 다 소위 국가의 재정 지원은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아까 황원규 사무총장님도 이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그 행정적 재정적인 어떤 지원에 있어서 우리 방송대가 재정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황원규 사무처장님. 예. 지금 이제 방송통신대학은 이제 수업료가 제일 이제 쌉니다. 그런데 더 이제 사실 일반 대학도 그렇지만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료를 인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고 또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정서적 안정과 또 성취감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도 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방송통신대학의 학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학습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윤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자꾸 네. 예, 정청래 의원님. 예, 저는 대신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내용들 다 공감하고 저도 이 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대면 교육이 이제 초중등 같은 경우는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한쪽에 논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방송통신대학은 본의 아니게 아니면 본의와 같이 어쨌든 통신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또 법학과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내용과 좀 다른 결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 지난 그 4월 총선에서 이제 그 여당인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로스쿨 원격 야간 로스쿨 이제 네. 그 공약을 얘기했었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런 원격이나 이제 야간 로스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그 로스쿨의 경우에는 그 교육 여건이 이제 그 향상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학비가 상당히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인 계층들 중에서 이런 일반 로스쿨에 접근하기 힘든 그런 그 학생들이 다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비가 낮은 그런 그 원격 로스쿨 같은 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공직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현재 로스쿨 제도의 어떤 그 한계점, 약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원격 로스쿨이 이제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굉장히 그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방송대 로스쿨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하고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기존의 기득권 차원에서 뭐 방통대까지 로스쿨을 주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또 하나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일각의 또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방통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염려 마시라 우리도 이렇게 잘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먼저 이제 그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수업의 질이 아닐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송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그 입학을 해서 로스쿨을 이제 이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직장과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는 이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방송대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은 이제 휴직을 좀 하고 교육에 좀 충실하게 이렇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여건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어떤 분다면 이제 그 교원의 그 확보가 이제 그 필요한데요. 방송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교원 충원뿐만 아니라 이 법무부나 이제 여러 그 대법원과 협력을 해가지고 파견을 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저렴한 어떤 그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그런 그 준비를 어떤 분다면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런 대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득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방송대는 어떤
어떤 그 기존의 이제 그 일반 노스쿨이 이제 어떤 그 기득권을 이제 가지고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취약점이나 이제 한계 등을 생각했을 때 이런 기득권의 일부를 기존 노스쿨들이 이제 내려놓는다면 그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방송통신대에서 로스쿨 관련해서 어떤 논의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한 게 있다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방송대에서는 그 지금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정책 연구를 하고 이 그 방송대 원격 노스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그런 이 실험적 연구를 해놨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께서 법안에 대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방송통신대학교가 시행령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염원이었는데 지금 엄청난 숫자의 재학생들과 또 뭐 졸업한 동문들까지 치면 방송대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통신대 설립 관련 법안에 3개 법안에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헌법 개정이 가능할 정도 200명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 것도 그런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대가 앞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원격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 새롭게 거듭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방송통신대학교 동문과 재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또 관심과 애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장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박사 과정은 북한학으로 마쳤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뭐 청년 시절의 꿈인 문학을 방송통신대학에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통신대학교가 이번 법안이 의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미 이뤄놨기 때문에 아마 잘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